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재난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은 119를 신뢰하고 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휘본부의 존재는 이 재난 현장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재난 현장 전문 지휘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서요, 이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문정철 의원 그리고 서울시 재난 현장 지휘 역량 강화 센터 김성곤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은 지금 119 그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있는 서울시 재난 현장 지휘 역량 강화 센터 센터장. 예, 맞습니다. 예. 좀 이름이 깁니다, 좀. 예, 좀 이름을 길게 해야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먼저 우리 문종철 의원께서요. 네네. 의원님께서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죠? 네네. 예, 그 조례안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 지휘관 네. 관계자들에게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을 위해서 재난 현장 지휘 역량 강화 센터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두고요. 네. 현장 대응단에서 이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시장에게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네. 계획의 수립과 가상 재난 시스템 개발, 재난 현장에 특화된 전문 지휘관 양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심의와 또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면서 센터의 효율적인 네. 운영을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본회의만 통과 안 된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5월 31일에 발의해서 네. 6월 20일 274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네. 원안 가결된 상태고요. 네. 29일에 본회의에 상정돼서 가결되면 공포하고 바로 시행될. 이건 반대할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워낙 필요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우리 문종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거는 현장 지휘관이 중요하다 이런 거죠. 결국은 그럼요. 네. 어떤 유사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그것은 위에서 저 높이 계신 분들이 아니라 네. 바로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지휘관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 현장 지휘관을 양성시키기 위한 이러한 예산과 어떤 뭐 정책이라든가 이게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목적에서 하신 거죠. 네. 실제로 그러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 세월호 참사 등 이런 많은 재난 현장 속에서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이 초기 현장 지휘관이 중요하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이 문종철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까지만 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지휘관 훈련이라는 커리큘럼을 만들었으나 실질적이고 이제 구체적인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네. 리더십과 관련된 교양적인 수준에 사실상 불과했었습니다. 학교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시죠? 저희 소방학교라든가 이런 네. 전문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네네. 이제 그런 학교에서 리더십 과정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휘관이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거에 대해서 특화된 훈련센터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이 네. 센터를 만들게 그 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지금 현장 전문 지휘관을 육성하는 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떻게 육성하십니까? 뭐 재난 현장 지휘 역량 강화 센터라고 하면은 어떻게 네. 이제 육성을 할 것인가 많으신 분들이 질문을 글쎄 말이에요. 합니다만 간단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대형 재난 사례를 이제 가상현실, 이제 VR이라고 하죠. 그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네.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실제 그런 질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주사를 맞듯이 네. 미리 이제 그런 사례들을 간접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부여를 해서 지휘관이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대형 재난에서 예전에 내가 그런 훈련을 했었고 계속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덜 이제 난감해하지 않으면서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김성훈 센터장님은 그 재난 현장의 경험이 많으십니까?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만은 201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대형 재난을 이제 경험을 했었었고요. 네. 그 속에서 상황 관리라든가 그런 상황 관리 속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만이 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라는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정철 의원께서는 이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장 전문 지휘관이 필요한 이유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경험의 중요성과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세월호 같이 대형 재난 사고를 살펴보면 현장 지휘관의 지휘 능력에 따라서 재난이 대응하는 부분과 또한 재난 피해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세월호 때는 우리가 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네.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네. 그 해양 경찰입니까? 그분들 참 하여튼 뭐 제가 얘기하면 더 구차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십시오. 예. 그런 재난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또한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라고 예고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재난 현장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경험이 있는 지휘관은 지휘를 할 때 지휘가 정말 용이할 것이고 네. 또한 그 경험이 없는 지휘관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양한 재난 현장이 발생하는데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 지휘관이 꼭 필요하고 이 지휘관에 대해서 양성도 꼭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험 있는 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상현실을 대입하든가 그렇게 예, 해서 맞습니다. 양성한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골든타임 예를 들면 그죠? 그렇죠. 그런 걸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런 거네요. 그럼요. 충분한 경험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가상현실에서 충분히 경험을 가진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네. 정말 현장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서울시 안전과 직결된다. 국민 네, 서울 시민들의. 그러면 지금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서울시에서는 이런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종이로 있는 도상훈련이라고 하죠. 이런 어떤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이제 매뉴얼을 숙지한다거나 네. 또는 이제 빈도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직접 그런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가상으로 해서 이제 어떤 건물에서 훈련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의 훈련을 했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빈도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고 네. 이 지휘관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사실상 부족한 점이 있었었습니다. 문정철 의원께서 만약에 네. 조례안이 이제 6월 29일 날 본회의 네, 된다고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반대하시는 분들 없죠?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없을 것 같은데. 네, 모두 다 뭐 찬성하실 예산안 거라고 부분에 있습니다. 대해서만 뭐 예를 들면 뭐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임위에서 다 이미 다 심사하는 거죠? 네네. 상임위에서 네, 그렇죠. 심사하고 예.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향후에 통과된다 그러면 향후에 어떤 변화들이, 어떤 효과들이 발생할 거라고 보십니까? 재난 현장 지휘 역량 강화센터는 현재 2015년 10월에 은평 소방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제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요. 네. 금년 5월까지 긴급 구조 지휘대, 긴급 구조 통제단을 대상으로 네. 298회에 걸쳐서 7,372명을 교육과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동안 꽤 했네요. 네. 예. 그럼으로써 상당한 이 네. 직원들에 대한 긍정적인 네. 반응과 또 지금 훈련 실적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해서 현재 시범 사업을 법제화하고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 현장 법제화가 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더 이전하고 좀 달라질까요? 시범 사업을 했을 때는 이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법제화를 함으로써 지속적인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센터를 통해서 가상이지만 네. 재난 현장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한다고 보면 빠른 대처 능력과 상호 판단 능력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상되는 면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진짜? 지속적이고 결론적으로 이제 조례안이 통과되게 된다면은 네. 이제 지속적이고 과학적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체계적으로 체계적일 훈련을 수 할 수가 있는 있습니다. 거네요. 예, 그죠? 시범 운영전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내부적으로 본다면은 사실상 이제 그런 이 훈련 계획을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그 지휘관 하나하나에 따라서 차근차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신다면은 이제 그런 가상 현실을 위한 훈련 시스템을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외부적으로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의 소방이나 서울시뿐만 아니라 네. 현장 지휘와 관련돼 있는 전문가, 전문위원 이런 분들도 이제 저희들이 자문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서울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범 훈련하면은 본인들도 이제 와서 훈련을 하고 싶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조례에 이제 수탁 훈련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은 더
또 체계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입 효과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다른 같습니다. 지방 정부에서 벤치마킹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외국에서는 좀 이런 부분이 체계가 돼 있겠죠. 이미. 사실상 이제 먼저 정착이 되어 있는 이제 서부 유럽 같은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훈련이 조금 정착이 되어 있는데요.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쪽 아시아권에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가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아시아에서는 저희들이 최초로 이런 시뮬레이션 훈련 전문 지휘관 훈련 센터를 일본보다도 만들었다고. 앞섭니까? 일본보다도 앞섭니다. 그래요? 예, 문 의원님 지휘관 양성 규모와 목표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현재는 그 소방서 단위로 최초 현장에 도착하는 현장 지휘관, 네. 또 소방서장까지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재난안 관리 부서는 네. 담당자와 또 부서장까지 이렇게 훈련에 참여하고 있고요. 네. 1차적인 목표는 서울시 소재의 자치구 또 소방서 23개가 있습니다만 이 3개의 현장 재난 현장에 투입하는 지휘관과 모든 관계자들은 반드시 이 훈련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요. 네, 의무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훈련 결과를 가지고 재난 현장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제 2차의 목표입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좀 정했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은 이제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주셔서 네. 사실상 그 훈련 시스템을 유지하고 또 그 가상 훈련에 대한 시나리오를 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보통 1년 예산은 한 네. 이제 10억 정도. 왜냐하면은 이제 그 훈련 유지를 하는 데 비용하고 또 가상 현장을 매일매일 개발을 하는 은근히 많이 들어갈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시나리오와 그런 초기 예산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계속 훈련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더 증액되는 예산은 저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 의원님 덮으신 말씀 없으시고요. 예산 네,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네. 예산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설치된 상태에서 특별히 이제 투여될 부분은 없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치면, 의회에서,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또 집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센터장님과 같이 나오셨으니까 이제 네. 확실하게 밀어주실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한 1년 됐습니까? 시범운영? 예, 그렇습니다. 뭐 성과를 네.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실상 이제 그 궁극적인 저희들 119 소방에서 궁극적인 이제 목표는 네. 그 저희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해서 네. 재난의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인데요. 이것을 사실상 측정하기는 상당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에 대한 이제 조그마한 센터에 대한 이제 실적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훈련의 패러다임을 좀 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기존에 현장에 가서만 훈련을 하고 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페이퍼식의 훈련을 하는 방식을 가상 현장을 이용해서 화면에 모니터에서 이제 가상 현장만 넣으면 또 모니터에서 전기만 들어온다면은 얼마든지 이런 대형 재난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의 패러다임을 변화를 시킨 것은 사실이고요. 네.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 23개 소방서와 25개 자치구의 재난관리 부서에 담당하고 지휘관 분들께서는 본인들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쨌든 간접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상현실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이런 부분 서울시의회에서 검토하실 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신 거죠? 네,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네. 현재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네, 현재 그래요? 이제 시나리오가 9개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이제 상황을 다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진짜 그 재난 현장과 동일한 이런 시나리오의 구성과 또 설계가 저는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강돼 나가야 될 거라고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이제 서울시에서 가장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네. 빌라 또는 아파트 화재, 공사장 붕괴에 집중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개발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문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2018년도까지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유형의 그런 재난 사항들을 네. 계속적으로 구축을 해서 어떤 사안이 벌어지더라도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건가요? 사실상 재난의 시작은 네. 저희 119 소방대가 출동할 때가 아니라
시민이 재난 사항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골든타임의 시작도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시민이 인지한 시점부터서 당연히 골든타임이 시작이 되겠죠. 전문가가 나오시기에 그렇습니다. 달라지는군요. 예, 그래서 시민이 이때까지 훈련하는 경우는 네. 단순 신고 훈련에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초기 대응을 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시민과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민과 간이 분리돼서 재난 현장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대응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저희 이쪽에서도 가상 현장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자기 관내의 그 소방서와 같이 훈련을 하고 네. 또 그 결과까지도 본인이 신고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재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직접 풀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문정철 되겠습니다. 의원께서는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우리 전에 어떤 소방관들하고도 좀 많이 만나셨고 어떤 그 네. 발의하기의 배경이 상당히 궁금해요. 상당히 네. 뭐 우리 센터장님하고 전에 보셨나요? 네, 자주 보지는 그래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뭔가 이 현장의 요구라든가 내용을 이제 통해서 이러한 조례안을 발의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럼 배경 같은 건 어떤 겁니까? 현장 지휘관의 중요성 같은 걸 아마 인식하신 것 같은데. 현장 지휘권은 네.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 지휘에 따라서 그 재산의 피해에 대한 규모가 너무나 크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현장 지휘가 법정 현장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재난 상황에서는 관련 기관 간의 어떤 책임 협회 또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네. 일상적인 사고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재난 현장에서도 관계 기관 간의 어떤 협업이 이루어지고 네. 지휘 체계를 확립한다면 예. 현장 대응력이 훨씬 더 향상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소방관에 대해서 PR하고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정말 다양한 현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방관이 아무리 유능하고 또 정말 최선의 지휘를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책임의 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으로 해서 또 지휘관이 또 소극적으로 지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다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 지휘관에 대한 면책의 근거를 마련해서 이것을 반영함으로써 정말 최선의 지휘를 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현장을 사실이겠네요.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이것을 위해서 좀 소방관들 처우 개선도 좀 신경 쓰지 네,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상임위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소방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문정철 의원 그리고 서울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김성곤 센터장이었습니다.